연끌족들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자책하는데 고점에 샀다고 손해본 것만은 아니다. 손해본 것만은 아니다. 저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뭐냐면 손해봤다라는 겁니다. 손해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다? 교훈을 얻었다. 함부로 주택 부동산 시장 사이클의 고점에서 샀다가는 인생이 엉망된다라는 걸 애둘러서 빚고 와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자책한다. 지금은 자책할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현명한 거죠. 근데 팔리지 않습니다. 왜 안 팔립니까? 내가 산 가격은 있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향후 3, 4년, 심하면 5년 이상 집값이 바닥을 치고 그 이외나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집이 없지 너, 아니면 너 부동산 거래해 본 적 없지, 너 집 없는 거지지, 뭐 너 돈 없지, 일단 개소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네 IMF 겪어봤어? 너네 1997년 IMF 때 어땠는지 아냐? 그리고 2007년, 2008년 리만 때, 하우스포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느냐? IMF 때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그 길로 일하러 나갔다가 다시 대학에 복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IMF 때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집에 왔더니 집이 사라진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1997년, 98년 시중금리가 한때 30%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1억 빌리면 3천만원 갚아야 됐어요. 1년 이자로. 1억짜리, 10억짜리 빌딩을 1억이 아니라 공짜로 넘기는 사람도 허다했어요. 상품 단가가 판매가가 5만원인데 원가가 15,000원인데 2천원 3천원 들고 와가지고 이거 팔아라고 넘기라고 3천만원 5천만원 들고 만약에 업자가 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돈인지 아는데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번 달을 넘기니까. 그래야 다음 달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게 IMF 때였어요. 부지기수로 잘려나갔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1998년 제 기억이에요. 이제 제 고참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라고 고정금리 7.5%라고 얘기할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욕을 했어요. 아니 은행에 적금 넣으면 이자를 10% 주는데 100만원 넣으면 이자로 1년에 10만원 주는데 무슨 놈의 7.5%짜리 고정금리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라고 얘기하냐고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멍청하게 그때 저축성 보험 가입한 동기 지금까지 7.5% 고정금리로 따박따박 받으면서 대박 났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급변하고 변했다라는 거죠. 98년도 연초에 저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10% 금리를 받는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2007년 제가 참 창피하게도 2004년에도 집을 한번 샀었네요. 지방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집을 아파트를 살 때 그때 당시에 대출금리가 얼마였냐? 7%였어요. 그때는 대출금리 7% 내고 빌리는 게 당연했단 말이에요. 1억 5천 빌렸나? 1억 5천 빌렸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를 이자를 냈나?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략 월에 80만원 넘게 이자를 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당연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 연끌족들 이자 한 6% 낸다고 죽으려고 그러죠. 죽으려고 그럽니다. 3억 빌렸으면 6, 38, 월 이자 150만원, 5억 빌렸으면 5, 6, 30, 월 250만원 이자 내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07년, 200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이자 6% 내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7%였던 게 당연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1년 전에는요, 2년 전에는요 당연하지 않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죠. 이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반등하고 치고 올라가냐? 아니죠. 1차, 2차 뭐 반등하는 느낌이 약간씩은 들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내려가서 완전 바닥을 찍어야 그래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은행 대출 안 해주죠. 저 시중금리 미국 기준금리 7월 26일 0.25 올려서 5.5% 만들고 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또 올립니다. 5.75.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3.75까지는 올리겠죠. 그래야 2% 간격 유지하니까. 그러면 시중금리는요. 코픽스는요. 뒤집어집니다. 지금 금융권들 심상치 않죠. PF 대출 연체 때문에. 그게 끝입니까? 가계대출은 어떻게 할 건데요? 시중금리 안 올라간다고요?
주담대 상단이 지금 뭐 7%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2022년 말만 해도요 8%까지 또 넘어섰죠. 좀 누그러졌지만 다시 또 올라가죠. 2023년 말 2024년 되면 상당금리 10%도 갑니다.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고. 왜겠습니까? 금융권들 살아야 되니까. 악성이니 뭐니 고리대금 업자니 얘기해본들 빚진 사람만 뒤지는 거예요. 빚낸 사람은 지옥이고 빚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난하게 그냥 조금 힘들게 살 뿐입니다. 고점에 샀다고 손해본 것만은 아니다. 뼈저리는 경험을 이제 습득한 거죠. 나중에 또한 2028년부터 2030년쯤에 다시 펌프질 할 때 그때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때까지 또 버텨야죠. 그때까지 버티면 뭐 그래도 큰 교훈을 얻고 함부로 부동산을 쉽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사실상 2009년 2010년 때 뭐였습니까? 하우스포였어요. 하우스포.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대출 규모가 적었죠. 최대 많아야 2억 정말 많아야 3억이었으니까요. 지금은요 7억 9억 10억 미친 거죠. 그 당시 대비해서 2배 이상이죠. 그때만 있냐? 또 아니죠. 그전에도 뭐 지방에서 저층 아파트 샀다가 참 생각해보면 뭐냐면 그 당시에 저층 아파트 한 8천만원 8,500만원 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아 8,800이구나.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얼마 하냐? 지금 8억 넘어요. 이게 지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냐? 아 부동산은 샀다 팔다 하는 게 아니구나. 평생 살 곳을 자기가 정하고 그냥 쭉 가져가는 거구나. 그러면 그 부동산이 자기한테 보답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좋은 복이 되기도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세 차익을 많이 봐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더라고요. 현실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험악하고 어려워질 겁니다. 사는 게 더 빡세질 거다라는 거죠. 지금 중소건설사들이 이제 줄도선 한답니다. 왜겠습니까? 이제 빠져나올 시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요? 바닥 짚고 다시 올라간다고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현실은 참혹해집니다. 집값이 떨어져서 자체가 하는데 연끌족들 이번 기회에 이제 엄청나게 큰 수업료를 내는 거죠. 어쩌면 10년짜리가 아니라 20, 30년, 40, 50년짜리의 큰 수업료를 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상할 것 같은 아파트가 영원히 우상향하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지금도 아파트 매입에 나섰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 인생이 금방 개판됩니다. 함부로 연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온갑이라고 하는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